저는 인물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보통 웃겨요, 사진을 찍다 보면. 요것만 올려도 사진의 분위기가 VSCO라는 앱이 있어요. 탑뷰를 좀 잘 찍으시면 아이폰 설정에 가셔서 사진 보정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본 핸드폰이 있고 공기계로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아이폰 XS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 따뜻한 색감을 항상 선호를 했어요, 사진에서. 아이폰 14 프로에서는 그런 색감이 좀 담기지 않고 최신 폰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좀 즐겨 하시거나 사진을 좀 예쁘게 찍고 싶으신 분들은 공기계를 전 정말 추천드리고요. 요거를 구매하고 나서는 사진을 보정하는 시간이나 뭐 색감 보정에 들이는 노력이 훨씬 이전보다 감소했거든요. 요거 공기계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 공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본폰 14 프로로는 사진을 거의 찍지 않는 편입니다. 먼저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진의 수직 수평이에요. 음식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수직 수평 격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이런 격자 맞추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이폰 설정에 가셔서 격자를 키실 수 있어요. 뭐 풍경을 찍거나 공간을 찍을 때도 항상 어딘가에 기준선이 있어요. 뭐 벽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격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뭔가 좀 미묘해 보이지만 그 미묘한 그리드나 기울기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대부분은 수평을 이렇게 맞추는 편이고 만약에 이게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보정으로 격자를 꼭 조정을 해줍니다. 인물 사진의 경우에도 전신은 격자로 조금 더 이렇게 눕혀주면 훨씬 더 비율이 좋아 보이고 키가 커 보이거든요. 촬영할 때 신경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보정할 때는 꼭 격자로 그리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법에는 인스타그램 제 피드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 사진들을 보시면 저는 인물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뭔가 살짝 좀 더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갔을 때 자연스럽게 찍힌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뭔가 대놓고 정면에 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옆으로 아니면 조금 더 측면에서 찍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찍지 못한다 하셨으면 확대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 사진 찍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탑뷰예요. 탑뷰를 좀 잘 찍으시면 굉장히 사진이 느낌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드를 사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완전 수평으로 탑뷰를 찍어주시고 그리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음식 사진이나 뭐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 조그마한 소품들 같은 건 탑뷰가 예쁘게 나오고 감각적인 사진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꼭 그리드를 이용해서 상하 좌우 여백을 조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보통 친구들한테 많이 찍어달라고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사진들은 다 주변 지인들이 찍어줍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사진 실력이 다르니까 원하는 각도가 있다면 그 구도를 제가 이렇게 세워서 친구를 먼저 찍어준 다음에 이 사진 그대로 찍어주면 돼 하고 보여주면 알아서 잘 찍어줍니다. 요거는 남자친구분들도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고 제시를 해보면 되게 잘 하실 거예요. 원하는 각도가 있다면 먼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물을 찍을 때 살짝 확대를 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아이폰은 어느 정도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얼굴도 좀 더 자연스럽고 내가 거울 속에서 보는 얼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물뿐만 아니라 보통 음식이나 풍경, 뭐 대부분의 물체 그런 것들은 살짝씩 확대를 해서 찍습니다. 그래야 살짝 조금 더 화질이 깨져서 그레인 기법이라고 해요. 뭔가 조금 자잘자잘한 사진의 감성이 나오기 때문에 확대해서 찍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인물 포즈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각 잡고 이렇게 정면을 보기보단 좀 자연스럽게 찍히는 그런 포즈들이 많아요. 정면에서 대놓고 찍어주고 있는 게 의식이 되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사진을 친구들이 잘 건져주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지인분들 찍어줄 때도 마찬가지로 예쁘다, 이런 포즈가 잘 나오겠다, 뭐 머리 살짝 이렇게 덮어봐 하는 등의 좀 리드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턱을 괴거나 살짝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 보통 웃겨요, 사진을 찍다 보면. 그래서 웃음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그리고 딴 데 보기, 측면 이렇게 보면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뭐 바닥 보는 것도 괜찮고 요즘 인스타 감성은 대놓고 뭔가 셀카, 정면 사진, 전신 사진보다는 약간 자연스러운 무드가 조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보정법인데요. 색감 보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렇게 잘 촬영을 하셨으면 그 다음 후보정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것만 해줘도 정말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진들은 노출을 줄여요. 노출이 높으면 깨져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노출을 낮춰서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휘도는 음식 사진인지 아닌지 따라서 높이고 낮추는 편이고요. 하이라이트를 높입니다. 하이라이트를 높이면 채도가 조금 떨어지고 하얀 순백의 느낌이 나요. 대부분의 사진들은 채도를 낮추는 편이에요. 대놓고 뚜렷한 요 색이다 보다는 채도를 좀 더 낮추고 색 선명도도 항상 이렇게 낮추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올려주는 거는 온도인데요. 요거는 어떤 사진이든 온도를 다 올리는 것 같아요. 이게 누런 온도가 아니라 되게 따뜻한 온도이기 때문에 요것만 올려도 사진의 분위기가 훨씬 바뀝니다. 특히 저는 우디한 공간을 자주 가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함만 올려줘도 사진이 훨씬 더 포근해 보이고 뭔가 감성 있게 아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색조는 올릴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색조도 좀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게 색조를 너무 올려버리면 또 촌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내려버리면 또 푸르딩딩하기 때문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색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BSCO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서 그레인이라는 그런 조정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XS에서 좀 자잘하게 화질이 깨져 보이는 그런 감성의 느낌을 내주기 때문에 14%를 사용할 때는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색 보정만 하시고 이 그레인만 적용을 해주셔도 훨씬 더 사진이 감성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인물 보정할 때는 소다 어플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얼굴 크기 조정이나 피부 보정해서 팔자주름 없애고 다크서클 없애고 이 정도만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메이크업 보정이 정말 잘 돼요. 사진상에서 좀 날아간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보정법 다 알려드렸고요. 좀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 싶네요. 이 사진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서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영상이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생기면 저한테 언제든지 DM으로 메시지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